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기소개서 컨텐츠 오랜만에 하죠. 한전 MCS 자기소개서 오늘 같이 써볼 겁니다. 늘 그렇듯이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이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예시하고 템플릿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영상으로 작성법 배우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전 MCS 자기소개서 작성법 시작합니다. 먼저 한전 MCS 자기소개서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기소개서 대놓고 심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가 400자입니다. 평가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뭐 500자, 700자보다. 그리고 항목도 지금 딱 정해져 있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직무 역량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 해당하면은 고득점, 그렇지 않으면은 탈락 이런 식으로 공장식 평가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항목마다 정확한 평가 지표를 아시고 그 평가 지표에 맞게 평가되도록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 시에 항목마다 공략 시에 평가 지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항목별 공략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이죠. 직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고 이 직무 능력은 뭘 기준으로 평가되죠? 네, 간단합니다.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속뜻은요. 직무 기술서 상에 지식, 기술, 태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무조건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적을 때 태도 중심으로 적는 것보다는 지식 기술 중심으로 적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근거가 없죠, 맞죠? 그냥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거고 지식과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항이나 혹은 자격증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때는 지식과 기술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직무기술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기술서 다운받으시면은 자, 이렇게 해당 직무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이 있죠. 자, 요거 먼저 다운받아 가지고 요 중에서 내가 보유한 게 뭔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전략을 요약을 드리면요. 먼저 직무 기술서를 다운 받으셔야겠죠. 그 직무 기술서 상에서 지식, 기술, 거기 나와 있겠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보유한 게 뭔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체크한 것들 중에서 교육사항이나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걸로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정량적 근거가 있다면 그 정량적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발휘하거나 활용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거까지 되면은 그 사례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량적 근거까지 있는데 활용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습득한 사례를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무 기술서 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 직무 역량을 캐치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직무 관련 핵심 역량, 내가 보유한 핵심 역량 키워드가 선택이 됐다면은 이렇게 작성 플롯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한 직무 핵심 역량 키워드를 제시하시고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까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두 갈식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고 그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노력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활용한 사례까지 제시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 역량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제시하시면 됩니다. 단, 이건 뭐 글자 수 여유 있을 때 4번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직무기술서에 보면은 직무 수행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이 플롯만 가서는 잘 감이 안 오죠? 작성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줄에는 이 마케팅 관련 지식, 내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했던 경험을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근거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요런 정량적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따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적으면 안 돼요. 400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활용한 사례를 제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마케팅 전문 지식이 있다면 이 직무기술서상의 직무 수행 내용을 보면은 홍보 업무랑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홍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활용한 사례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조금 늘려 적으면 되겠죠. 자, 이 작성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찬찬히 보면서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2번 보면요. 명확하게 의사소통 능력 평가하겠다고 돼 있죠. 보통은 문서 작성이나 문서 이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니까 자기소개서에 이런 항목이 나오면 경청 의사 표현 능력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극성도 조금은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평가 지표를 살펴보시면요. 경청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는가, 의도 파악을 하는가,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신뢰감과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어떤 오해 상황이 있겠죠. 그에 적합한 의사표현을 했으며, 타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청을 했는가. 그러니까 주로 경청이 주요 포인트죠. 채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청 능력 중심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 같은 경우 특히 의사소통 항목이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있으면요. 거의 지원자 간에 편차가 없어요. 다 잘 듣고 다 경청했다고 얘기하지 맞죠? 그래서 지원자 간의 편차가 거의 없는 항목이니까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적극성이죠. 먼저 해결 의지가 내가 오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라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나는 경청을 했다 그 상황에서 요거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께서 넣으신다면은 지원자들 간에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감점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작성 플롯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로 두 가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걸로 끝나니까 첫 줄부터 이 평가자가 안 좋은 인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줄은 상황과 상황 결과를 동시에 제시해야 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는데 풀었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노력과 상황의 해결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돼야 되는 게 뭐? 내가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경청했다. 상대와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이 업무 상황의 적용 의지까지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작성 예시 볼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첫 줄에 결과까지 제시해야 됩니다. 오해가 발생했는데 오해를 풀었습니다로 끝내야 됩니다. 뭐 경청 능력을 발휘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해를 풀었습니다로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해 사항을 인지를 했고 적극적으로 다가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요 행동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고
업무 상황에서도 이제 고객의 소리와 동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상황 적용의 의지까지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자, 요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입혀 보십시오. 자, 마지막 항목이네요. 항목이 3개라서 참 좋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냥 제시된 작성 플롯 요거죠, 요거 그대로 적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걸 그대로 적어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죠. 조직 생활 중에 적극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인식하였는가? 능동적으로 맞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보 획득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요건 뭐 빠져도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평가하고 선정하였는가? 자, 요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포인트는 나는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원인 파악했고요. 이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작성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웬만하면 혼자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팀으로 문제 해결한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팀을 위해서 문제를 인식한 사례를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 파악, 대안 탐색 및 선택의 과정이 반드시 기술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원인 파악에 따라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작성 플롯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관식에서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팀에 어떻게 기여했습니다는 성과까지 같이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파악하고 원인 파악한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하고 대안을 여러 개 낸 다음에 대안평가 선정 과정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뭐 정보 수집 부분은 글자 수가 워낙 400자이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대안을 실행하고 성과가 났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마 여기까지 적으면 400자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적었는데 400자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업무 적용의 의지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떤 업무에 적용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작성 예시 볼게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성과까지 같이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리마켓 행사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판매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까지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주겠죠. 그 다음에 원인 파악, 문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판매가 제법 잘 이루어졌다. 자,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한 케이스입니다. 잘 살펴보니까 어떤 제품에 판매가 안 되고 있더라. 적극적인 문제 인식이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행사 방문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해당 제품 향이 여성이 선호하는 향이 아닌 게 원인이었다. 원인 파악까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원인 파악한 다음에 정보 수집 부분은 빠져도 된다고 했어요. 정보 수집 부분까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글자 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골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 대안을 선택했는데 자, 최종 대안은 요걸 선택했고 그 이유는 요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완판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까지 제시하면 되겠죠. 자, 요거 내용 역시 블로그에 쓰니까 찬찬히 적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항목 3번까지 다 해봤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